예, 네, 눈에 시장이. 띄는 리프팅 효과 네. 텐서마 고주파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장 함께 시작을 열어주실 염승환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장이 막 장이 시작하는군요. 시작했습니다. 네. 네, 현재 오늘은 일단 좀 예상 지수는 좀 마이너스권으로 좀 나오고 있어서 출발은 좀 부진한 지금 상태고요. 예, 나왔네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5포인트 하락을 했고 마이너스 0.22% 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 종목은 296개고 하락이 한 418개로 일단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919포인트 거의 보합입니다. 0.2포인트, 0.02% 아주 소폭 좀 하락을 했고요. 상승이 581개, 하락은 677개. 그래서 코스닥은 큰 변화 없고 코스피는 오늘 조금 부진하게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4% 가까이 조금 밀리는 좀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마이너스 0.2%,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가 좀 부진한데 오늘도 마이너스 1% 정도로 좀 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마이너스 0.14%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시총 상위 5개 중에서 포스코홀딩스만 유일하게 좀 오늘 0.1%뭐 그나마 소폭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다 팔았네요. 예, 오늘은 좀 마이너스 출발이 좀 많은데 포스코, 네이버, 카카오 정도만 그냥 글쎄요. 미국이 휴장인데도 네. 오늘은 자체적으로 네. 매물이 나오는군요. 어제 오른 걸 약간 되돌리는. 네. 근데 뭐 이렇게 크게 뭐 빠진다기보다는 그냥 좀 힘이 없는 그런 네. 모습인데 이제 이 와중에도 오늘 좀 올라가는 기업은 뭐 어제 공시가 떴죠. 그 삼성전기가 이제 아마 미국의 유명한 그 전기차 회사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한 4% 가까이. 그냥 다들 테슬라로 추정한다고 그래요.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되나요? 말하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4.8%. 미국의 유명한 전기차 회사 딱 그러니까. 리비안 얘기하신 건가? 그래서 4.7% 오늘 좀 급등하고 있고 고려아연이 3.7%또 역시 같은 카메라 쪽으로 오늘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랑 2.4% LG노텍이 좀 오르고 있고요. 호텔신라가 오늘 한 2%, LG생활건강이 1.6% 정도 네. 반등을 하고 있어서 오늘 또 중국 소비주도 출발이 좋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좋고 요즘에 현대오토 에버의 기세가 굉장한데요. 오늘도 1% 추가로 계속 좀 오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가 한 1% 정도 반등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 반면에 오늘 조금 빠지는 쪽은 이제 어제 강했던 하나오션이 마이너스 2% 정도로 조금 밀리고 있고 SK그룹이 조금 부진합니다. SK스퀘어가 마이너스 1%, SK가 마이너스 1, SKI테크놀로지가 마이너스 0.8% 정도로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이고 미래에셋증권이 마이너스 1% 내외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마이너스 1% 정도. 근데 이렇게 뭐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들은 좀 보이진 않아서 코스피 좀 많은 기업들이 조금 밀리곤 있지만 낙폭은 좀 제한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면 오늘 코스닥은 에코프로 쪽에 오늘도 좀 좋진 않네요. 오늘 에코프로 BM이 마이너스 1.3%,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1.9% 정도. 2%예요. 예. 지금 에코프로가 직전 3일 오늘까지 포함해서 한 14, 5% 네, 빠지네요. 계속 좀 빠지고 있습니다. 역전됐네요, 다시. 네, BM이 에코프로 BM이 예, 시가총액 뭐 1위로 에코프로 올랐었습니다. BM이 올랐다기보다는 이제 에코프로 더 많이 빠지다 보니까 조금 5%, 5% 오늘도 2%. 예, 그래서 MSCI 딱 편입된 날 이후부터 좀 공교롭게 좀 그러네. 계속 좀 밀리는 이게 예전에도 이제 이렇게 MSCI 편입 이후엔 좀 밀리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에코프로도 역시 좀 동반해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4% 올랐고요. 어제 강했던 이제 포스코 DX 마이너스 2%, LNF는 마이너스 0.9%, 또 JYP 엔터가 마이너스 1% 내외 정도 빠지고 있고 SM도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해서 주요 시총 상위 기업들이 대부분 좀 코스닥 쪽은 좀 부진한 그런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카메라 관련주에 좀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옵트론텍이 상한가가 있고요. 뭐 캠시스, 해성옵틱스. 어제 그런 것들이 다 시간에서 네. 폭등했던 종목들이죠. 아까 그 박분장 인사님이 그 얘기해 주셨던 종목들인데 어제 시간에 많이 올랐었다고. 네. 어제 그 공시가 이제 카메라 쪽에 이제 자동차 시장이 열리는구나
이런 좀 기대감을 또 증폭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카메라 쪽이 급등세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HPSP나 하나마이크론 같은 이제 반도체 업체들, 장비나 후공정 업체들이 오늘도 4% 이상 급등하고 있고, 클래시스가 어제 이제 이루다라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회사를 이제 지분을 최대 주주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한 절반 정도 인수했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콜옵션을 나중에 행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취득할 예정인데, 아무튼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아요. 클래시스랑 이루다가 서로 좀 사업 집중도가 좀 다른 게, 이루다는 약간 레이저 쪽이고 그 다음에 클래시스는 아마 초음파 쪽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 이상 강세 좀 보이고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가 오늘 2.5%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 요즘에 로봇주가 정말 뜨거운데, 어제는 이제 사실 대장주 하면 레인보우인데 그렇죠. 어제는 좀 부진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2%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카메라, 반도체, 뭐 장비나 후공정, 그리고 일부 로봇주들, 또 초전도체 관련주 일부가 좀 반등하고 있고. 와, 초전도체 테마가 아직까지 살아 있나 봐요. 아 근데 예전 같지는 않죠. 신델 힘이 신델 딱 버티고 있지. 예. 신델이 뭐예요? 신성델타. 아, 신성델. 아, 약자 쓴다고 어려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빠지는 쪽은 코스닥에서는 일단 이제 오늘은 이 에코프로가 좀 빠지고 있고, JYP, SM 이런 이제 큰 기업 중에서는 엔터랑 2차전지 소재가 조금 부진한 출발을 좀 보여주고 있고, 뭐 중소형주에서는 일단 오늘 그 화장품 회사들, 좀 본느 같은 회사들이 오늘 8% 가까이 좀 일부 빠지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코스닥도 일단 뭐 모든 업종들이 다 부진한 게 아니라 이렇게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다 보니까 오늘 오히려 코스닥은 지금 플러스로 살짝 반전했는데 상승 종목이 훨씬 많거든요. 875개니까. 그러니까 큰 기업 좀 빠지지만 중소형주들은 또 선전하고 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다 오늘 보합권 내에서 혼조지만 오전 시작과 다른 점은 상승 종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급 상황도 한번 예. 살펴볼까요? 오늘은 기관 투자자가 좀 여전히 좀 많이 팔고 있는데, 오늘 금융 투자가 한 500억 정도 좀 팔고 있고요. 어제는 좀 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매도로 일단 오전에 전환이 됐고, 외국인들은 오늘 한 63억 정도 소폭이지만 순매도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분들은 오늘 600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항상 그렇지만 오후 되면 이게 수급이 많이 바뀌니까 오전은 좀 참고만 해주시고, 오늘 외국인들은 오전에 88억 정도를 전기전자하고 화학주에 좀 매수를 하고 있고, 나머지 업종은 좀 파는데, 주로 파는 거는 철강금속, 철강주는 좀 팔고 있고요. 기관들은 오늘 전기전자 위주로 팔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사고 있는 거는 철강주 위주로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섹터는 역시 뭐 오늘 카메라, 또 자율주행차 관련주, 갤럭시 부품주 다 대부분 카메라 쪽에 속해 있다 보니까 뭐 IT 부품의 날이라고 오늘 좀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자동차와 여기 휴대폰에 관련된 기업들이 좀 굉장히 모처럼 휴대폰 요즘 힌지 이런 건 어때요? 많이 빠졌어요. 다시. 그거 빠졌어요? 예. 야, 근데 요즘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휴대폰을 보고 있거든. 예. 야, 그 플립 있잖아. 네, 네. 그거 많이 쓰던데. 아 근데 그게 이제 올해 출하량 전망치가 1,300만 대인데 네. 약간 못 미칠 것 같대요. 그래요? 눈높이가 거기 맞춰져 있었는데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주가가 부러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힌지 만드는 업체는 네. 그 이게 플립형 말고 요거 폴더 단품? 이렇게 그게 많이 팔려요. 아, 좋다고. 그 힌지가 그게 많이 들어가지. 그게 더 팔리는 게 아, 근데 유리하다. 요즘에 좀 이렇게 조금 스타일 있다 이런 사람들은 남녀 불문하고 이 플립 그걸 꽤 많이 쓰더라고. 근데 딱 보니까 있어 보여. 제 와이프도 이번에 플립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렇지. 예. 그 화면이 커져가지고 되게 좀 괜찮다. 근데 그게 이게 앞에가. 접으면 앞에가. 앞에는 액정이에요. 네. 액정 아니에요. 액정. 접어도 표면도 액정이에요. 예, 예. 앞에 이제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죠. 앞에 크게. 아, 꽤 그래? 크게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요즘엔 거의 전면에 대부분 들어간 것 같더라고. 그리고 하여튼. 애들 그 쇼츠 찍을 때 핸드폰 이렇게 세워놓고 찍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핸드폰을 세워야 되는데 플립은 이게 딱 안정이 되니까 맞아. 그걸로 찍기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갤럭시 쓰면 아재인데 그 플립형만 인정해 준다. 그러니까 플립은 아재는 아재 아니야. 아니래요.
그것만. 그래서 김프로님은 폴드를 사셨죠. 플립은 아니고 아저씨니까. 아 구매하셨고요. 이 안경 이거 한번 이렇게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럼 네, 이제 그래서- 리포트 한번 볼까요? 아 그리고 오늘 이제 그 IT 쪽 좀 강하고 예, 예. 예, 대부분 오늘 좀 분위기는 좀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빠지는 거는 2차 전지 일부 하고 정유주가 오늘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어제 정유주 굉장히 셌잖아요. 어제 정유주 유가 셌는데. 급등해서. 네, 오늘 정유랑 조선이 좀 같이 빠지는 게 조금 오늘 좀 부진한 기업들의 좀 특징이다. 그러니까 유가 관련주는 오늘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싫어하는 분들이 꽤 있네. 우리가 이 플립 얘기를 했더니 삼성전자 띄운다고 뭐라 하시네. 삼성전자 띄운다고. 이렇게 한다고 띄워질 주가입니까?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좋아요. 주가가 가고 스마트폰. 그리고 삼성전자 오르면 좋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건데 그래도. 아니요, 삼성전자 뜨면은 어제 안 좋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아 다른 게 빠진다고? 네, 수급을 빨아가니까. 다른 게 알겠습니다. 네. 리포트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어제 좀 철강주들이 정말 모처럼 강했는데 저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안혜수 연구원이 이제 그 코멘트 좀 해줬고요. 어제 중국에서 이제 9월 1일 날 12개 제철소들이 가격 인상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웬일이지? 야, 이게 포스코는 뭐 양방으로 먹네. 겹경사네 겹경사. 네, 어제 아마 아마 포스코도 요 2차 이슈 전지 때문에 때문에 뜬게 아니구만. 요걸로 아마 가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톤당 0에서 50위안 정도 가격 인상을 좀 발표를 했고 골고루 인상했는데 포스코홀딩스도 어쨌든 이제 본업은 철강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본업은 철강이기 때문에 어제 5% 올랐고 현대제철도 4%. 어제 동국제강이 상당히 크게 또 올랐습니다. 현철이도 떴네. 예.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약자 또 쓰신 거구나. 나 현철이 누군가 했네 또. 굉장히 부진했었거든요, 사실 철강주들이. 근데 어제 이제 올린 이유는 비용 압박 우려가 좀 있어서 그동안 이게 원재료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대요. 철강석 같은 원료탄 이쪽이 좀 올라가서 손실 구간에 지금 진입을 했기 때문에 9월달 가격 인상은 좀 불가피했다. 이런 좀 내용이고 그다음에 요즘에 정말 중국의 부동산이 생각보다 좀 세거든요. 그래서 한 2개 정도 이렇게 발표된 거 보시면 차별화된 주택 신용 정책 조정 및 최적화에 관한 고시나 기존 최초 주택 대출 금리 인하 요거 고시를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일선 도시들 주택 구입자 계약금 비율을 인하했다고 하는데 원래 신규 주택 계약하면 30% 이상 계약금 내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80% 내야 되거든요. 계약금만. 근데 이제 계약금을 이거를 30%로 낮추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구매하는 분들 입장에선 좀 이제 부담이 좀 덜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금을 80%만 내면 굉장히 좀 부담되잖아요. 그쵸. 예, 집값에. 그리고 납세자가 기존 주택 팔고 1년 안에 다시 집을 살면 개인 소득세 환급해주는 조치를 이제 25년 말까지로 또 연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이 예상보다 좀 세게 지금 나오고 있고 이러면 1선 도시가 하면 2, 3선 도시도 따르지 않겠냐. 그리고 보통 중국이 9, 10월에 부동산 성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골드라인, 실버 10 이렇게 이제 뒤에 그 월 딱 붙여가지고 좀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성수기 또 들어가니까 이런 기대감이 맞물리다 보니까 어제 철강주가 좀 좋았던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중국 정부의 이런 산업 정책, 뭐 자동차나 기계 산업 성장 추진 계획 발표도 역시나 좀 좋게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이제 저희 당사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지표들 있잖아요. 중국의 주택 개발 투자라든가 착공 면적 이런 거 보시면 아직 좋지는 않거든요. 예. 지표들이 굉장히 지금 그 성장률도 굉장히 둔화돼 있고 상업용 건물 판매액도 아직은 좀 낮은 수준이라 시황보다는 이런 좀 모멘텀 보고 아직은 플레이할 때다. 그러니까 시황이 아직은 뭐 좋아졌다라고는 좀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철강주 투자하실 때 일단 이런 재료들 그리고 시황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표들이 실제 개선되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부분은 좀 지켜보자. 그래서 여전히 탑픽은 포스코홀딩스. 왜냐면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말에 광석 리튬 생산 이제 시작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리튬 모멘텀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혹시 중국 전방도 좋아지면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 둘 다 좋아진다는 얘기죠. 리튬도 있고 철강도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일단 모멘텀으로 보되 시황은 좀 계속 우리가 지표 체크해 보자. 그러니까 철강 가격 오른 게 뭐 수요가 좋아져서 올랐다라기보다는 공급단에서 원가가 올라가서 네. 오른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 예. 수요 쪽은 이제 그 중국이 정책을 썼으니 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그죠. 정도인 거잖아요. 근데 실제 좋아질지는 좀 이제 지켜보자는 거죠. 근데 실제 좋아지면 진짜 양방으로 가겠네. 예. 배터리는 배터리대로 가고 철강은 철강대로 가고.
포스코는 그 지분법 평가 그 부분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상당할 텐데. 그러게요. 그 연결자 회사들 철강은 100%니까 다 잡힌다고 봐야 되겠죠. 철강 같은 게. 일단 핵심 계열사들도 이 포스코 퓨처엠은 아마 지분율이 조금 이제 100%는 아니라서 100% 아니래요. 예. 상장 회사니까 예. 포스코 퓨처엠은. 그건 조금 이제 할인은 받겠죠 일본. 그리고 사실 그런 회사들을 예전에는 그 주가 잘 안 쳐줬었는데 그 상장돼 있는 자회사는 밸류에이션에 잘 반영을 안 해줬었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그래가지고 그때 포스코가 그 지주 만들어갖고 우리 수소 따로, 리튬 따로, 철강 따로 해서 좀 실적이 좀 잘 보이게 하고 싶다. 네.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 전략은 성공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리튬 따로 봐주고 네. 철강 따로 봐주고 하니까 네. 그거는 지주사 전환할 때 좀 원래 분석하기 좀 쉽게 해놔야 되잖아요. 지배 네. 구조를. 그런 거는 좀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랐고 네, 아까 맞습니다. 뉴스 소개했을 때 재임 기간 중에 제일 많이 오른 CEO 지정 회장이 임기가 됐어요. 얼마 안 남으셨죠? 참 이거 이런 얘기 하긴 좀 그런데 거기도 사실 조금 나가라는 압박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어찌 하다 보니까 임기가 길어지시면서 시가총액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다음 리포트 한번 볼까요? 네, 네. 다음 리포트는 이제 키움증권의 박여연구원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발표됐거든요. 얼마 전에. 그래서 시장 조사 기간 디램 익스체인에서 8월 메모리 반도체 고정 가격 발표됐는데 디램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고 네. 전월 대비로도 PC 디램 가격이 0.2달러 정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2% 하락을 했고요. 여전히 DDR4는 과잉 재고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4분기부터는 좀 개선될 걸로 전망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버 모듈이라고 하는데 이 모듈 가격 평균 가격도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했는데 AI 투자 느는 건 아시겠지만 이제 일반적인 서버 투자나 이런 거는 오히려 투자가 줄어버리고 있어요. 거기에는 맞아요. DDR4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이제 올해 연말 연초 기점으로는 좀 반등하지 않겠냐라는 게 좀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낸드는 또 반대로 올랐습니다. 낸드는 웨이퍼 평균 가격이 지난달보다 1% 올랐고 지금 현물 가격도 지금 오늘도 올랐던 걸로 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오르고 있는데 전체 수요의 이제 50% 차지하는 510GB TLC 이게 낸드는 종류가 3개예요. SLC, MLC, TLC 3개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TLC는 성능은 조금 떨어지는데 저장 용량이 가장 높다. 가격 싸고 그래서 이걸 좀 많이 쓰는데 전월 대비해서 한 2.9% 정도 가격이 반등했는데 이게 무려 16개월 만에 처음 반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의미 있는 또 지표다 보니까 일단 낸드 가격이 일단 이제 저점 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그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낸드 가격은 현물이 이렇게 돌아섰고 보통 현물이 이제 돌아서면 나중에 고정거래가도 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의견은 좀 디램과 낸드 가격 좀 반등 예상되는 만큼 현재 좀 기간 조정 중인데 요거를 좀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그런 의견이니까 한번 또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기간 조정을 좀 이용해서 비중 확대하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뭐 막연히 좋아진다 보다 이런 이제 낸드 쪽은 지금 돌리는 모습들이 좀 지표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도 좀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현대차증권의 이제 노근창 센터장님이시죠. 이제 이분이 보고서 또 써주셨는데 뭐 최근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가 급등한 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HBM3 공급 계약 추정을 좀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삼성에서 공급적으로 언급한 건 아니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 근데 최근에 이제 나왔던 좀 이슈 중에 하나가 뭐 이런 이슈죠. 이제 MRMUF, 뭐 TCNCF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이 기판하고 칩을 연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논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MRMUF 방식이고 삼성은 또 TCNCF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 TCNCF 같은 게 열압착 방식으로 저기다가 약간 이제 접착제 같은 걸 필름을 붙이는 거예요. 예. 붙인 다음에 저걸 뒤집어 가지고 웨이프를 갈아요. 간 다음에 저걸 열을 하면은 저 필름이 녹아버려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붙여집니다. 열하면 이거를 이제 삼성이 하는 방식인데 예. 단점이 이제 하나하나씩 해야 되거든요. 칩과 이 기판을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하이닉스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오븐에 넣어버려요 그냥. 저 전체를 그냥 다 넣어가지고 대신에 그러니까 한 번에 이제 속도 좀 빠르게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정밀성은 좀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하이닉스 아니다. 이거 예전부터 좀 개발을 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노근찬 센터님 의견은 뭐냐면 MRMUF든 TCNCF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객사는 같은 두께 같은 성능만 나오면 그냥 문제될 게 전혀 없다. 그러니까 너무 막 기술 논쟁으로 빠질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삼성과 하이닉스가 방법이 다르다는 거지. 이게 낫니 저게 낫니 뭐 너무 그렇게 따질 필요 없다. 논쟁하면 뭐 하겠어요. 사겠다는 사람이 그냥 사겠다는데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사겠다면 그냥 사는 거지 뭐가 좋은지는 네. 엔비디아가 판단하면 되는 그러니까 문제니까. 중요한 건 같은 두께 같은 그러니까 좋은 성능 내주면 된다 이거죠. 그쵸. 어느 거든 간에. 근데 그게 이제 어느 게 더 유리하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게 기술자들이 꼭 팔리기 전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해요. 근데 팔리고 날 때는 아니 뭐 엔비디아가 오련히 좋은 거 테스트해서 샀겠죠. 네. 근데 그 전까지는 막 기술적으로 치열하게 논쟁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팔리면 좋은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 네. 그 전까지는 이제 삼성이 그 품질 테스트 통과를 못 해가지고 그런 논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뭐 이번에 통과됐다 그러면 뭐 더 이상 의미가 네. 없는 거죠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수율만 잘 나오면 되는 거죠 사실. 네. 수율이 잘 나오냐 그게 좀 관건이고. 그리고 아까랑 일맥상통한데 일반 서버는 좀 수요가 좀 부진하지만 이번에 좀 기대할 만한 건 아이폰 15라고 좀 적어주셨는데 아이폰 15가 그 생산량이 예상보다는 조금 이제 축소가 된 걸로 좀 나오잖아요 수율 문제 때문에. 예. 그렇지만 작년보다는 어쨌든 좀 늘어나게 되고 이번에 아이폰 15가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6기가에서 8기가로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 메모리가.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약간의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 좀 이슈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5가 스펙이 좀 상향되면서 예. 반도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는 좀 확실히 긍정적인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인데 9월에 이제 이번 달에 출시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또 얼마나 잘 팔리느냐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세 한 번 더 보고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은 일단 이제 코스피는 보합 정도에서 큰 변화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하락 종목이 조금 다시 좀 많아졌고 코스닥 역시 좀 밀리고 있습니다. 하락 종목이 다시 좀 많아져서 지수가 이제 혼조세는 좀 보이고 있는데 약간 좀 하락 압력을 받는 기업들이 일부 나오고 있고요. 일단 오늘 삼성전자가 좀 빠지는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일부 좀 오르고 있고 다만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포스코홀딩스가 그래도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포스코 그룹주가 가장 좋고 그러나 역시 뭐 오늘 그 삼성전기나 LG이노텍 같은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그래도 업종 내에서는 좋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부진하군요. 네. 네. 근데 코스피 쪽에서는 그 코스모 신소재는 오늘 6%나 올랐거든요. 이거 이제 2차전지 양극재인데 이쪽은 또 오늘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근데 반면에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는 또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양극재도 서로 좀 굉장히 다르게 그러네요.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반면 오늘 코스닥에서 가장 좋은 섹터는 아까 말씀드린 카메라 쪽하고요. 로봇하고 신성 델타테크가 다시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요? 13%는 신대? 신델이 이거 지금 등이체 신데렐라 같은. 그래서 오늘 지금 13% 초전도체가 갑자기 가장 많이 지금 오르는 섹터로. 저는 요새 그 CJ 지주사 주가 올라가는 거 보면 신기하대요. 지주사가 그렇게 특별히 모멘텀 있을 게 없는데 올리브영 때문에 가는 거죠. 뭐 올리브영 뭐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건데 거기서 근데 요즘에 이제 뭐 계속 언론에도 나오더라고요. 올리브영에 이제 중국인들이 아, 보이기 시작하니까 명동만 해도 정말 계산대 사람이 옛날에 근데 그 화장품 그 브랜드 그 별로 이렇게 다 점포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대부분 다 없어졌죠 지금은. 지금도 있나요? 원 브랜드샵, 네, 원 브랜드샵. 뭐 이니스프리나 네. 있긴 있는데 네, 옛날만큼 실제 명동에 가도요. 스킨푸드 이런 거 있어요 지금도. 브랜드는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근데 본 적이 없어가지고 요즘. 네. 그러니까 근데 로드샵들은 많이 없어진 것 확실히 같긴 많이 근데 한데 없어진 것 매출이 같아요. 많이 근데 떨어진 그런 걸로 것들이 자 올리브영 같은 데 가서 예, 요즘에는 다 고를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거기 가면 편하게 쇼핑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저기도 다른 것들도 이렇게 같이 모아서 파는 것들이 다른 회사들도 많이 시도를 했는데 네, 그냥 안 올리브영이 다 뭐 안 됐죠. 다 옛날에 이겨버렸으니까. IFC에 들어온 것 해외 브랜드 그것도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랄라블라인가요 그게? 네. 랄라블라. 랄라 해외, 왓슨이었나? 왓슨. 해외에서 들어온 것 있잖아요. 아 세포라. 세포라. 잘 안 되는 세포라도 모양이에요. 예, 잘 안 돼. 그게 중국 미국에서도 아마 제 이름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 세포라 매장 말고요. 좀 네. 중저가 올리브영 같은 매장 울탄가? 음. 거기가 또 그렇게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가성비 있고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데가 좀 요즘에 전 세계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올리브영은 온라인으로도 잘 된다는데. 네. 네? 그러니까 화장품 쪽에서는 확실히 영향력이 많이 그래서 커진 것 같아요. 쿠팡하고도 막 싸우고 맞아, 있는 걸로 쿠팡이랑 알고 막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쿠팡 납품하면은 네. 그 올리브영 매장에서 이렇게 좀 뭐랄까 페널티 준다 그래가지고 네. 쿠팡에서 그 공정위에다 제소해 네, 버렸더라고요. 올영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한데 올영 세일은 무조건이죠. 올영만 사름, 올영 슈퍼 과자 음료 다 팔아요.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삽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 올영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는 가봤죠. 들어가. 나도 한 번 들어가서 생수 한 번 사봤네. 저는 와이프 살 때 따라가서 생수도 선택의 폭이 많더만 거기. 아 거기 그 외국인들이 사는 거 중에 그때 이제 기사를 보니까 그 화장품도 있는데 거기서 파는 그 스낵 같은 게 있어요. 올리브영에서 한 PB 상품 같아요. 그게 그냥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올리브영도 체인점이에요? 직영이에요 다? 거의 직영 아닐까요? 직영 아닐까요? 프랜차이즈 아니야? 그 생각을 안 글쎄요, 해봤네. 프랜차이즈 잘 모르겠네요. 그것까지. 검색해 보느라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어. 직영 아닌가 싶긴 한데. 뭐 정확히. 프랜차이즈 창업 비교 이렇게 나오긴 나오네요. 네. 프랜차이즈도 하는 것 같아요. 직영도 있고 입점도 있대요. 아, 네,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 다 저 직영하기는 네. 힘들겠지. 네. 코스피는 조금 약하지만 네. 우리는 강하니까 오늘 하루도 좀 힘을 내 보시고 염성한 여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잘 좀 부탁합니다. 네, 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